발표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몽골 유통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을 주제로 또 홍성우 포트라 서비스 산업 유지 팀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홍성우 팀장님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에 걸쳐서 포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장으로 근무를 하셨고요. 그동안 몽골과의 무역, 또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에 굉장히 힘을 써 주셨습니다. 네, 몽골 시장이 아주 많은 가능성을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장 분석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오늘 홍성우 팀장님께서 이와 관련한 중요한 전략들을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팀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트라에 근무하는 홍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일찍 인사를 드렸네요. 저는 2021년 8월부터 24년 7월 말까지 포트라 몽골 울란바토르 무역관 관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8월 1일로 인사에 근무했고 지금도 외국인 투자 유치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 근무 전에 사실 베트남 호치민에 한 4년간 근무를 했고요. 2018년쯤에 여기 같은 장소 같은데 여기서 이 몽골과는 전혀 다른 베트남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강연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같은 아시아이지만 다른 두 시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서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보시다시피 몽골 유통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인데요. 유통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유통 특정 그런 분야에 대한 말씀보다 전반적으로 유통시장, 소비, 매수시장, 몽골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좀 높이실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포트라 대한민국 투자재무회사 간단한 이름만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62년에 설립된 준정부 기관이고요. 산업부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는 이제 크게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지원, 그리고 인력의 채용, 취업 지원, 그리고 투자 유치, 해외 투자 진출 이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고요. 포트라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 세계 한 131개 정도 해외 사무소, 저희는 무역관이라고 하는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포르투갈의 리스본, 그리고 조지아의 킬리시, 멕시코의 몬테레 이렇게 3개 무역관을 추가하기로 해서 131개 무역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중소중견기업분들이 이미 포트라 많이 이용을 해보시고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필요하실 경우 이런 서비스가 있고요. 특히 내수기업 수출 지원, 수출기업화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이 전혀 없으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위원님들을 매칭해서 컨설팅도 해드리고 또 원하시는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와 정보, 관련 정보도 드리는 사업입니다. 무료 사업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사화 사업은 저희가 지사가 없는 해외 지사가 없는 기업들을 대신해서 연간으로 지사와 같은 역할을 해드리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회에는 단체의 한국관 참여하시는 거나 개별적으로 해외 전시에 참여하는 사업들을 일정 기준에 맞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몽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 분야 말씀드리기 앞서서 몽골에 대해서 조금 이거는 알고 가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제가 몽골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기업분들을 만나봤는데 아직도 몽골을 몽골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도 몽골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꼭 몽골이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몽골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도 어릴 때는 몽골라고 배우긴 했는데 중국에서 몽골을 좀 비하하는 그런 한자어 표기로 무지몽매하고 구태연인지 그런 표기를 하다 보니 몽골이라고 하는데 사실 몽골 현지인들도 몽골이라는 말을 알아듣고요.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꼭 몽골이라고 하시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몽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면 몽골이라고 하시면은 비즈니스 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몽골은 유목에 기반한 유목의 역사가 굉장히 긴 나라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전체 인구의 한 20%까지도 아직도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금 굉장히 도시화되고 많이 현대화됐지만 아직도 기본적으로 몽골인들은 이런 유목에 대한 DNA, 노마드 정신 그런 게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개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시간관념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랑 좀 많이 달라서 몽골 바이어나 파트너랑 거래를 하시다 보면 회신을 제때 받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하는 게 조금은 저희 생각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몽골의 기업분들이 방문하시면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니 조금 유념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저희도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조금 늦는 게 어때? 어차피 뭐 또 오늘 지나고 다음에 만나면 되지. 어차피 뭐 또 기회가 있겠지. 약간 그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관념이 1분 1초 딱 지키는 저희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느슨한 편입니다. 그런 것들 비즈니스 하실 때 조금 유념하시고 회신이 바로 와보신다든지 뭐 조금 이렇게 답이 없다든지 하는 게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흔히 이제 징기스칸 명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한다는데 보면 공식적으로 징기스칸의 어록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 이제 볼걸 그 장수가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6세기 때문에. 근데 어딘가에 정주해 있으면 안 되고 항상 움직이고 새롭게 개척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이제 몽골인들의 DNA를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이제 징기스칸이라는 존재가 몽골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큰 의미인데요. 몽골 방문해 보시면은 뭐 관공서라든지 건물의 그 곳곳에 징기스칸 사진이 아직도 다 걸려 있고 굉장히 몽골인들한테는 아직도 좀 추앙받는 그런 영웅으로 남아 있어서 언급을 하실 때 뭐 조금 이렇게 그런 존중의 의미나 뭐 비하하시는 말이라고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칭기스칸이 그 굉장한 영토를 호령했던 그런 정신이 있어서 자존심 그런 뭐 자존감도 굉장히 강하고 대륙적인 기질에서 조금 뭐 허탕하고 호방한 면 예를 들어 소비를 할 때도 조금 과소비하는 본인이 가진 것보다 더 좀 과시하려고 해서 많은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기업들 진출하시기 굉장히 좋은 조건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같은 것도 본인이 뭐 평균 근로자가 한 70만 원, 1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는다고 하면 그보다도 더 비싼 핸드폰, 아이폰을 산다든지 아니면 명절을 앞두고 고향에 돌아갈 때 갑자기 자동차 구매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본인이 이 정도 되는 자동차를 모는 사람이다, 이 정도 된다라는 그런 과시적인 면도 굉장히 강해서 이런 면들은 또 저희 소비 내수 시장 진출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그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아시겠지만 그 강대국 러시아는 중국에 딱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양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이슈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조금은 뭐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살아남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런 것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몽골 국가 계획은 앞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서 몇 가지 좀 참고하실 것만 말씀드리면요. 몽골은 거의 1년에 한 반 정도가 겨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 온도가 영하 0.4도, 마이너스 0.4도가 연 평균 기온이고요. 추운 겨울은 뭐 영하 40도, 제가 근무했을 때도 영하 40도 정도로 기록한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중에 식품류 같은 거 수출하실 때는 10월 이후부터는 굉장히 만족 제한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춥고 건조한 그런 대륙성 기후입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전 세계 수도 중에서 가장 추운 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추운 그런 지역이고요. 인구가 한 35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울란바토르, 수도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어서 사실 도시화 문제라든지 몽골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저희가 몽골하고 한국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3시간 반 정도 비행기로 되는데 그 시간보다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공항을 가는 시간이 더 길게 걸릴 정도로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을 하셔서 아마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몽골 정부가 이 교통 체증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지하철 사업도 시작했고요. 제가 있을 때 지하철 1호선 사업을 우리 한국기업 컨소시엄, 도화하고 수성, 철도공단이 같이 해서 PMC 운영, 사업관리 운영을 수주하시기도 하셨고 지금 2호선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울란바토르의 남북 동서를 잇는 1호선, 2호선이 이제 조만간 개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도국들의 이제 소비시장 강연을 드릴 때 항상 넣는 게 이 인구 부분인데요. 그 나라의 인구 구조,
그 인구 증가라든지 젊은층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몽골은 인구 증가율 1.4% 정도 되고요. 지금 인구는 물론 작지만 몽골이 청나라부터 독립한 1900년대 초반 그때만 해도 인구가 9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350만이니까 사실 인구는 꾸준히 잘 증가하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젊은층 인구 15세 미만이 한 15.5%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많은지 적은지 한번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나라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5세 미만 인구가 한 5%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이제 몽골 같은 이런 구조는 굉장히 꽤 그 넓은 젊은층을 갖고 있고 소비시장 진출하심에 있어서 이제 좋은 그런 기회 있고 또 좋은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인구 구조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몽골 경제분야는 한번 표로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인구는 말씀드린 대로 350만이 넘어섰고 1인당 GDP는 조금 기관에 따라 통계는 다르지만 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800개, 24년도 아직은 추정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때를 제외하고는 2% 이상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넘는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수출하고 수입 전체 교역액을 보시면 한 300억 불 정도 되고 그중에 한국과의 수출 수입은 6억 불 정도 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환율은 몽골은 투그릭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는데 투그릭이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절하가 돼서 조금 환율의 이슈가 있었는데 최근은 그래도 조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을 제가 감히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은 경제성장은 6%대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여러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몽골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광물이 풍부한 광업에 기반한 국가인데 이 구리 광산이 몽골 남부의 오요톨고이라는 굉장히 큰 광산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몽골 경제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그 정도 규모의 매장량 또 생산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 가격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면 몽골 경제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석탄, 철광석, 금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국이 EPA 이게 이제 쉽게 보시면은 그 자유무역 협정 FTA라고 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4차까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올해 중에 타결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양국 간의 관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무역이나 투자에 있는 장벽들이 좀 제거되면서 교역이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 요인이고요. 몽골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광업 부분에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 몽골 정부도 이를 다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비즈니스하고 거주하기에는 사실은 아직도 녹록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법이라든지 양호법 여러 가지 개정을 노력 중이고요. 특히 지금은 이제 1인당 투자자 1인당 10만 불을 꼭 투자해야만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완화시키는 것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조금 시간은 걸리고 있어서 향후 이 부분도 잘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항상 좋은 말씀만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조금 우려되는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이제 몽골이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이 빠르게 되고 있지만 광업이라든지 중요한 산업들을 좀 지탱하기 위한 에너지, 전력 문제가 사실은 조금은 이슈가 좀 있고 또 굉장히 노후된 통배전망이라든지 전력 시설이라든지 에너지 부족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에너지 공급 문제가 좀 이슈로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불이라든지 뭐 철광석, 석탄이 굉장히 위중하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값이 등락함에 따라서 경제적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보여져서 이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공급망 차질은 말씀드린 대로 내륙 국가고 또 지금은 수입 루트가 대부분은 중국의 천진항을 통해서 80%가 물류가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 같은 경우 천진항이 너무 많이 접체가 되고 그리고
국경이 봉쇄되고 했을 때 사실 몽골 경제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기도 했고 물류가 이제 인천에서 올라가 들어오는 게 6개월, 10개월 이상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태가 반복이 되면 몽골이 조금 이런 면에서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 몽골을 조금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몽골 관계를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한국은 몽골 기준에서 4위 수출입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몽골은 중국과 교역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한국의 몽골 수출은 코로나 때 제외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동기 대비해서는 23%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수출 품목을 주로 보면 어떤 게 수출이 많이 되냐면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호식품이라고 이제 표기한 건 이제 MTI 그 통계 상에 용어를 쓰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담배가 이제 수출이 많이 됩니다. 담배 수출이 이제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많이 한국에서 몽골로 수출되는 품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도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건설 광산기계, 농산가공품, 중식품, 가공식품이었죠. 그런 5개 품목이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특히 대부분 중고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물, 중고 화물차, 이제 쿠터 같은 화물차가 굉장히 많이 몽골에서 눈에 띄고 또한 승용차 중에서는 최근에는 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프리미엄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 고급형 세단 아니면 되게 좀 재밌게 한국에서 그 외제차 있지 않습니까? 뭐 BMW, 벤츠 그런 게 요즘 몽골 굉장히 수출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자동차 수출을 많이 견인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담배를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화장품은 이제 몽골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여지는 거, 과시하는 거 그런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여성들도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화장도 많이 드시고 화장에 대한 수요도 높고 특히 기후 자체가 굉장히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여성분들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기초 화장품 제품, 로스라든지 주름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수출 지원을 해드리고 바이어들의 수요에 따라 비치를 많이 해드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설 광산기계는 이제 몽골 여러 가지 인프라 개발 사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광산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 또 관련한 이제 설비, 자재, 기자재들이 수출이 되고 있고요. 식품류는 뭐 한류 영양으로 또 다 관련 또 어떻게 나와 계시지만 한국 음식은 굉장히 여러 품목 다 잘 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주요 한국에서 몽골로 수출되는 품목 이제 연도를 한번 제일 아래가 2024년 상반기 기준인데요. 24년 연간 총으로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담배가 다시 또 1위로 가장 많은 수출 품목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자동차, 화장품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서 몽골로부터 수입하는 건 또 뭐가 있나 좀 궁금하실 텐데 제일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올리브된 정방을 제일 많이 몽골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농산물로 보이시는 거는 양이나 캐시미어 털 그런 것, 그 다음에 의류는 뭐 캐시미어나 양 의류 같은 거, 축산 부산물은 의외로 그 녹각, 한약재 녹각이 몽골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몽골의 주요 교역국은 표와 같습니다. 몽골은 중국에 압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서 몽골에서 수출하는 물량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몽골 경제를 표현할 때 예전에는 저희가 3C라는 대문자 C, 알파벳 C라는 말을 썼는데 첫 번째 C가 이제 콜, 석탄, 두 번째 C가 코펄, 구리, 세 번째 C가 바로 차이나였습니다. 그 3C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게 저희가 표현을 많이 했을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내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사실 몽골 경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시장 특성, 소비 시장 특성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부분은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몽골은 지화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하고는 굉장히 상호 보완적인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서 협력이 계속 좀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광업이 전체 GDP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전체 인구가 뭐 350만은 사실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워낙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한국이란 말이 드는 제품 소비자는 아주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제 몽골 인들 중에 한국에 지금 현재 정착해서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 거주하고 있는 분들 수도 많고요. 공식적으로는 뭐 5만 몇천 명이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인 숫자까지 합하면 한 7만, 8만 정도 되실 것 같고요. 몽골인 전체 중에서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한번 보니 조금 통계가 예전 통계긴 한데 한 2016년 정도 기준으로 몽골 인구의 한 10% 이상이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에서 체감하기로는 한 20%, 30%는 넘으시는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한국어로 알려거나 한국어를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 몽골에서 혹시나 비즈니스 미팅을 하실 때 한국어를 너무 이제 편하게 쓰시면은 상대가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해, 또 한국 문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랜차이즈를 들어와서 잘 되고 계시고요. 병원이라든지 검진센터도 최근에 잘 되고 있는데 몽골이 23년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서 몽골인들이 의무적으로 검진을 받게 그렇게 되면서 최근에 한국에 좀 주요한 검진센터들도 진출하셔서 오픈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륙 국가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나라들하고 외교 관계를 좀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국, 일본, 인도하고도 굉장히 많은 그런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몽골 이렇게 주요한 광산들 많이 있고 전략 광산 나중에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통시장은 뒤에 이제 BGF의 상님도 오셨고 전문가분들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 같고 몽골에서 유통업은 사실은 뭐 K유통업이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만 한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부분입니다. 몽골은 이제 공산품 제조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 9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러다 그리고 또 몽골 유통망 자체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업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단순히 점포 개수가 늘어난 것뿐 아니라 몽골의 유통시장 전반의 저는 수준을 한 단계 올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현대화된 점포이고 굉장히 훌륭한 고객 서비스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 한국 기업에서 제가 그게 새로 이제 장에 만드실 정도로 많이 기여를 하셨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죄송합니다. 주요한 성공 요인은 이제 뒤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시겠지만 직접 진출하신 것보다 현지의 대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정착을 하시는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마트, CU, GS 이렇게 몽골에서 잘 되고 있는 이 브랜드들을 보시면은 현지 대기업들하고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협력을 하셔서 진출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정확히 매장 수가 가장 최근 걸로 업데이트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따 아마 BGF 상님이 확인해 주실 것 같은데 몽골은 5점까지 출정을 했고 CU는 440개 이상, GS도 267개 이상의 매장을 지금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유통업을 한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몽골 유통업 성장에 기여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유통업 자체가 몽골에서 이제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는데도 한국에 많이 기여를 하셨다고 보고요. 전체 이제 몽골이 매년 몽골 100대 기업 선정을 하는데 그 중에 유통 분야가 27개 상당히 많은 유통 기업이 100대 기업에 들어갔고 그리고 우리 편의점사들의 파트너사인 몽골 현지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매출액 성장과 또 순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CU 편의점 협력사인 몽골 협력사인 센트럴 익스프레스는 21년에 이제 상장하는데 그때 뭐 가장 최대 공모액 청약 인허에 기록한 그런 또 기사도 있었고 이제 의미 있게 또 다가오긴 했습니다. 몽골 이제 유통시장, 소비시장 진출하실 때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의 또 의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는 시간마다 아마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몽골은 기본적으로 그 식습관이 이제 육류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몽골은 몽골 사람들을 처음 만날 때 소개할 때
몽골의 인구가 얼마요라고 소개하지 않고 몽골은 1억만 이상의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5가지 몽골의 가축, 5축이라고 하는데 말, 소, 양, 낙타, 염소 이렇게 5가지 가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이제 오랜 유럽 생활을 하다 보니 고기를 통해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피까지 다 먹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고기가 굉장히 주된 식단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성인병도 많고 굉장히 비만이 심각합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뭐 남녀에 따라서 한 27%, 35% 되면 몽골은 한 58% 이상이 비만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서 좀 굉장히 저는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육식 습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단 음료나 뭐 그런 식품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개선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좀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27년부터는 당 함유량에 따라서 흑소세가 굉장히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실 기업들이 음료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계속 이 법 바뀌고 하는 것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로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자식에 대한 돈 소비는 줄이지 않으시잖아요. 몽골도 유아용 뭐 식품이라든지 음료라든지 굉장히 고가 상품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잘 팔립니다. 앞으로 이제 혹시나 식품 쪽에 관련되시는 분이면 한국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셔도 좋고 한국산, 건강한 거, 다이어트용 그런 쪽의 키워드를 강조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점점 몽골에서도 이 건강에 대한 인식, 또 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것도 이제 한국 제품들 저희가 전시회 통해서 의뢰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건강에 대한 거, 그다음에 다이어트, 운동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많이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노마드 정신, 유목 정신이 있기 때문에 외국 문화 굉장히 개방적이고 한국 제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고 기존에 써보지 않은 제품도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수출을 하지 않은 기업들도 몽골 시장을 한번 테스트로 가보시기 좋은 시장인 게 일단 한국 기업이고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좀 덜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또 이면에는 그러다 보니 이 한국 제품도 언제든지 또 대체될 수 있고 다른 좋은 제품이 나오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게 빠르게 좀 변하기 때문에 몽골 시장을 너무도 만만히 보시지 마시고 계속 좀 잘 관리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하려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한국에 대한 경험이 있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제품이 잘 되는 경우도 보여질 수 있고 대부분의 대륙이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몽골에서는 특징적으로 낱개 제품으로 파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 스틱을 낱개로 판다든지 작은 사탕 하나를 낱개로 판다든지 휴지 같은 것도 들어가는 휴지 하나를 따로따로 판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가격 책정이나 가격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포장하실 때도 기왕이면 소포장을 하셔서 작은 단위로 판매를 하시는 게 현지 시장에 처음 이제 진출하실 때는 좋은 전략 같습니다. 유통시장 전반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조금 현지에서 잘 되는 품목들 그리고 좀 좋은 성과가 있었던 품목들을 화장품하고 식품 제가 좀 골라봤는데요. 몽골의 화장품은 현지에서 거의 제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는 3천만 불 정도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통계가 있는 건 아니라서 3천만 불보다 더 큰 시장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춥고 건조하고 하다 보니 굉장히 스킨케어나 보습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 제품 중에 단가가 좀 있어도 기능성이 들어간 제품들은 굉장히 잘 팔립니다. 또 젊은 인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남성들도 최근에는 이런 스킨케어 미용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한류 때문에 화장품은 계속 잘 되는 품목이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도 가능성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전년 대비 굉장히 증가율이 컸고 아래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프랑스, 일본 쪽 브랜드보다도 훨씬 한국 제품들이 브랜드 인지도면서 떨어지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대몽골 화장품 수출액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쪽도 몽골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1년에 몽골에 갔을 때만 해도 사실은 온라인 시장 굉장히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몽골 제일 큰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라는 데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한국의 G마켓 글로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한국 제품 역지도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갖추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온라인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쇼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 중간 거래상을 둬서 입점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직접 입점도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한국 제품도 항상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가 몽골 적용이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고 그거를 통한 소셜 플랫폼 그런 것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이 아직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에 별도의 매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단독 매장, 백화점, 제일 유명한 구경 백화점이라고 하는 데 보면은 K뷰티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오프라인에서 화장품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몽골의 뷰티 엑스포라고 3월 초에 매년 개최되는 전시회가 있습니다. 21년도에 이래가 개최됐고요. 몽골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거나 아니면 제일 큰 화장품 미용 전문 전시회인데 외국 한국관을 저희가 이제 21년부터 처음으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기업들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요. 몽골 전시회는 굉장히 특징적인 게 B2B뿐 아니라 B2C 현장에서 직접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전시회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몽골 화장품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은 뷰티 엑스포에 직접 참여를 부스에 참여를 하셔도 되고 저희 포트라를 통해서 한국과는 같이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에서 MOU 현장 판매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고 실제 현재까지도 잘 수출하고 있는 좋은 성과를 낸 기업도 있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은 아마 이제 AT에서도 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지만은 다양한 종류의 베이커리라든지 어떤 면류, 파스타라든지 음료라든지 다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최근에 재밌는 건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스스로 우리나라 맥주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진 않는데 한국 맥주도 굉장히 몽골에 수출이 잘 되고 있어서 수출되는 품목 중에 주요 품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다 이제 한류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자나 이제 그런 사탕이나 이런 간식류 같은 것도 현지에서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한 수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비단 이 과자, 이 식품이나 화장품뿐 아니라 소비재 제조에 대한 기반이 워낙 약해서 모든 제품들은 몽골은 다 항상 수입처를 찾고 수입에 관심이 많고 바이어를 만나다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어떤 한 품목만 전문으로 수입을 취급하고 있지 않고요. 건설업을 하고 건설 자재를 하는 수입 바이어도 화장품을 하겠다, 의약품을 하겠다고 해서 바이어를 만나실 때 이건 나랑 매칭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굉장히 이제 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어떤 바이어가 특정 전문 특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제품을 항상 소신하려고 하고 그런 관심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상한 것은 아니라는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런 부분 많이 강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고 강하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고 프리미엄 제품이라는 확신만 있으면 고가로 책정이 돼도 충분히 구매할 만한 관심과 여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출 방법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 한국산, 한국이라는 걸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포장에도 한국어로 이렇게 그대로 써서 그냥 두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런 것도 이제 좋은 마케팅 포인트가 되실 것 같고 현지인들은 직접 먹어보고 만져보고 체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게나마 파워스토어 같은 거라든지 많은 시식 행사 통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것도 현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이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적기 때문에 항상 이제 바이어하고 우리 기업이 협상을 하실 때 MOQ 문제에 대해서 항상 좀 불만이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시장 여건을 감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좀 이제 협상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하나 또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몽골은 시장이 작기 때문에 바이어가 항상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독점권을 주고 난 후에 계약 내용이 사실은 연간 이제 오더나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체결을 하실 때 독점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 물량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협상을 하시고 만약에 이거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조정하고 어떤 식으로 대안을 이제 할 건지를 꼭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처음 몽골에 왔을 때 바이어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고 금방이라도 많은 수량을 이제 구매할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조금 마무리가 안 되고 흐지부지하게 된 사례들을 많이 봐서 기업들이 벌컥 국정 계약을 냈고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다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저희 무역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사례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잘 유념하시고 필요하시면 저희 트라 이제 울란바토르에 무역관이 있으니까 언제든 기업분들이 혹시 몽골 오시게 되면 찾아가셔서 문의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등으로 언제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응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시간이 되신다고 하면 질문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쓸 때 영화 필요하신 말씀하시고 주시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먼저 손 드시는 데 기회 드리겠습니다.